안녕하세요. 촬영러 월목입니다. 저는 올해 들어 스포츠와 공연 촬영을 주로 하고 있는데요. 현재 3개의 망원 줌렌즈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100-400 G마스터, 70-200 G마스터 2, 200-600 G렌즈인데요. 여기 1.4배 텔레컨버터를 조합해 사용합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제가 사용했던 망원 줌렌즈의 이야기와 이 새 렌즈를 구입하게 된 계기, 그리고 새 렌즈에 대한 저의 사용 후기와 생각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2023년 10월 초 시점에 F마운트에서 사용 가능한 망원 줌렌즈 선택지에 관해 정말 간단하게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제가 사용했던 망원 줌렌즈 이야기를 짧게 들어보시죠. 제가 제일 처음 구입했던 렌즈는 70-200 f4 GOSS 1세대, 흔히 애기 유령이라고 부르는 렌즈였습니다. 제가 이 렌즈를 구입했던 시기는 2018년 6월이었고 약 1년 반 정도 사용했습니다. 현 시점에서도 저렴하게 입문 가능한 망원 줌렌즈로 인기가 있습니다. 디자인, 가벼운 무게와 작은 부피, 빠른 AF, 이너줌 등의 장점이 있고 현재에도 약 70만원대로 구입 가능해 경쟁력이 있습니다. 당시에 96만원에 구입해 1년 반 사용 후 84만원에 처분한 기억이 있습니다. 현재는 2세대 렌즈가 나와 있습니다. 다음 렌즈입니다. 70-200 f4 G렌즈를 팔고 풍경 촬영을 위해 넘어온 렌즈는 100-400 f4.5부터 5.6 G마스터 OSS, 흔히 백사금으로 부르는 렌즈였습니다. 2020년으로 넘어올 즈음에 자차를 구입했고 보다 촬영할 수 있는 영역이 넓어지면서 풍경 촬영을 위해 구입했던 건데요. 당시에 제작했던 F마운트 망원 줌렌즈 가이드 영상을 통해 간단히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당시 신품 구입가로 약 240만원을 지불했고 현재까지도 보유 중입니다. 풍경과 스포츠, 공연 촬영에서 여전히 유용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구입했던 렌즈입니다. 탐론의 70-180 f2.8 AF 렌즈입니다. 100-400 G마스터가 풍경과 스포츠, 공연 촬영에 특화된 렌즈였기 때문에 70-200 영역의 망원 줌렌즈 필요성을 꾸준히 느끼던 와중에 탐론에서 2875 렌즈에 이어 망원 줌렌즈를 출시했었고 그 렌즈가 바로 70-180 렌즈였습니다. 예판 당시 가격은 약 160만원이었고 약 2년간 사용한 뒤에 약 100만원에 지인에게 판매한 후 70-200 GM2로 넘어갔습니다. 합리적인 가격과 준수한 성능 덕에 꽤나 경쟁력이 있었던 모델인데요. 현재에는 이 렌즈도 2세대 렌즈가 나와 있습니다. 네 번째로 구입했던 렌즈는 바로 70-200 G마스터 2 렌즈입니다. 이 렌즈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는 제가 올봄에 제작했던 리뷰 영상으로 알아보실 수 있는데요. 높은 가격 외에는 단점이 없는 거의 완벽에 가까운 렌즈라고 생각했고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약 1년 전에 구입했고 당시 구입 가격은 330만원 가량이었습니다. 주력 중에 주력 렌즈가 되었고 현재에도 가장 애용하는 렌즈입니다. 다섯 번째 렌즈이자 가장 최근에 구입했던 렌즈는 200-600 f5.6부터 6.3 GOSS, 흔히 2600이라고 부르는 렌즈입니다. 제가 이번 영상을 기획하게 된 계기가 된 렌즈이기도 한데요. 올해 8월에 신품으로 구입했고 당시 구입가는 209만원이었습니다. 이상 제가 구입해 사용했던 5개의 망원 줌렌즈에 대해 짧게 다뤄봤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저는 이 3개의 망원 줌렌즈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3개의 줌렌즈를 사용하면서 느꼈던 점, 그리고 지금의 구성을 갖추게 된 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바로 알아보시죠. 제가 100-400 GM 렌즈를 처음 구입하게 됐던 이유는 앞서 설명한 대로 장망원의 풍경 촬영을 위함이었습니다. 70에서 200mm의 초점거리로는 먼 거리의 풍경을 담기 힘들었기 때문인데요. 당시에는 카메라와 렌즈에 많은 돈을 투자할 수 없었던 시기였고 선택과 집중을 위해 망원 줌렌즈는 백사금으로 만족하자라는 생각으로 구입했습니다. 하지만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많은 분들이 느끼셨듯 장비에 대한 욕심은 끝이 없죠. 100-400의 먼 초점거리와 어두운 조리개값의 이 렌즈는 장망원의 풍경으로 용도가 제한적이었습니다. 보다 밝은 조리개값을 가진 70-200 영역의 줌렌즈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기존에 나와있던 70-200 f2.8 G마스터 1세대 렌즈가 있었지만 높은 가격으로 인해 구매를 보류했었고 후에 탐론 70-180 렌즈를 선택했습니다. 70-180 렌즈를 만족하며 사용했지만 사용하면서 아쉬운 점이 있었던 와중에 거의 완벽한 성능을 가진 70-200 G마스터 2 렌즈가 나왔습니다. 탐론 70-180을 대체할 렌즈로 가장 좋은 제품이었지만 높은 가격으로 구입을 미뤘는데요. 하지만 출시 약 1년 뒤에 이직 과정에서 생긴 퇴직금 일부를 사용해 70-200 G마스터 2를 구입했습니다. 70-200 G마스터 2와 100-400 G마스터 렌즈의 조합은 초장망원 촬영이 아니라면 거의 모든 상황에 대처하기에 충분했고 성능상, 초점거리상의 아쉬움이 전혀 없는 조합이었습니다. 70-200 G마스터 2는 85mm f1.4 G마스터 렌즈를 대신해 웨딩 본식 촬영에 사용했고 작년 가을에 사용 중이던 카메라인 알파7 R4를 알파1으로 바꾸면서 스포츠와 공연 촬영에도 본격적으로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실외 스포츠나 실외 공연의 경우 100-400 G마스터 렌즈로는 촬영하기 힘든 경우가 있었고, 경우에 따라 실내 촬영에서 원렌즈로 70-200 G마스터2를 사용할 경우 초점거리가 약간 아쉬운 경우가 있었는데요. 그 때문에 올해 늦봄부터는 예전에 잠시 사용했다가 처분했던 1.4배 텔레컨버터를 다시 구해 조합해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70-200 G마스터2 렌즈는 1.4배 텔레컨버터와 사용할 경우 초점거리 98부터 280mm f4 렌즈로 바뀌고, 100-400 G마스터 렌즈는 1.4배 텔레컨버터와 사용할 경우 초점거리 140부터 560mm f6.3부터 f8의 렌즈로 변신합니다. 보통 2배 텔레컨버터는 AF와 해상력이 있어 약간의 성능 저하가 온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1.4배 텔레컨버터를 사용하면서 AF와 해상력 면에 있어 성능의 저하를 느끼기는 힘들었습니다. 그렇게 70-200 G마스터2 100-400 GM 렌즈와 1.4배 텔레컨버터를 조합하여 만족하며 사용했는데요. 꾸준히 공연과 스포츠 경기를 촬영하던 중 100-400 GM 렌즈를 사용하면서, 그리고 1.4배 텔레컨버터를 붙여 촬영할 때 두 가지 불편함을 느꼈습니다. 첫 번째는 100-400 G마스터 렌즈의 아우터 줌으로 인한 불편함이었습니다. 100-400 GM 렌즈는 망원으로 줌을 당길수록 렌즈의 경통이 돌출되는 아우터 줌 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줌 렌즈가 아우터 줌 방식을 채택하고 있는데요. 일부 이너줌 방식을 사용하는 렌즈의 경우 최대 망원 구간에서 렌즈의 배열이 멀어지는 만큼, 다시 말해 최대 줌 아웃으로 피사체를 당겨 찍을 때 그만큼의 물리적인 거리로 인해 렌즈의 부피가 확장됩니다. 초점거리가 최소 100에서 최대 400mm에 이르는 만큼 최단거리와 최대거리의 구간이 길고 줌의 인아웃 시에 어느 정도의 저항이 있어 신속하게 변경하기 힘든 점이 큰 불편함으로 느껴졌습니다. 이 렌즈는 줌밍에 걸리는 토크를 타이트와 스무스 모드로 변경할 수 있고, 렌즈를 휴대할 때 타이트로 토크를 변경하면 렌즈가 흘러내리지 않게 됩니다. 하지만 모드를 스무스로 놓더라도 일정 정도의 힘을 가해야만 줌밍이 가능한데요. 피사체가 빠르게 움직이는 스포츠 촬영이나 렌즈를 바꿔 들 경우 104급 렌즈에 줌밍에 걸리는 저항으로 인해 촬영 시 기민하게 대응하기 힘들게 됩니다. 이것이 제가 느꼈던 첫 번째 불편함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104급 렌즈의 한계입니다. 앞서 설명드린 대로 이 렌즈는 1.4 텔레컨버터와 조합할 경우 140에서 560mm f6.3부터 f8 렌즈로 사용 가능합니다. 소니 200-600 렌즈가 200에서 600mm에 f5.6부터 6.3인 것에 비교해 초점거리는 약간 모자르고 조르개 값은 약간 더 어두운데요. 충분히 사용 가능하지만 첫 번째 줌밍 이슈와 더불어 실제 촬영에서는 다소 불편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최대 망원이 560mm로 제한된다는 점이 한계로 다가왔습니다. 560mm 초점거리는 1.5배로 확대하여 촬영이 가능한 슈퍼 35 모드를 사용할 경우 환산 840mm로 촬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먼 거리에 피사체를 촬영하거나 무대 위 가수의 상반신 이상의 모습을 촬영할 때는 한계가 분명했는데요. 더 먼 거리의 피사체를 촬영하고 보다 먼 거리의 초점거리를 손가락 하나로 간단하게 줌인, 줌아웃 하기 위해서는 200-600 G렌즈의 구입이 꼭 필요하다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현재 70-200 G마스터2 100-400 GM, 200-600 G렌즈와 1.4배 텔레컨버터를 조합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가까운 거리에서는 70-200 GM2를, 촬영이 자유로운 환경에서는 70-200 GM2와 200-600 G렌즈를 함께 사용하고, 중거리에서 렌즈의 휴대와 사용이 제한적인 경우 100-400 GM 렌즈를 사용하는 방식으로 장소와 경우에 맞게 골라 사용하고 있습니다. 제가 세 가지 렌즈를 구입하게 된 계기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으로 새 렌즈에 대한 저의 생각과 짧은 사용 후기에 대해 알아보시죠. 첫 번째로 제가 풀어볼 렌즈 이야기는 70-200 G마스터2입니다. 리뷰 영상에서 자세히 설명했듯 가격 외에는 단점이 없는 렌즈입니다. 이 렌즈를 이용해 풍경, 꽃, 인물, 웨딩, 스포츠, 공연 등의 다양한 환경에서 수만 장의 사진을 촬영하고 모든 사진을 후보정 과정을 통해 확인한 결과 광학 특성과 AF를 포함한 눈에 띄는 단점이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사진을 찍어 오며 겪어온 경험상 가장 완벽에 가까운 렌즈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두 번째 렌즈는 104금 10400 GM 렌즈입니다. 10400 GM 렌즈는 앞서 200-600 G 렌즈를 구입하게 된 계기로 대략적인 불만사항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줌밍이 돌출되는 아우터줌 방식이 가장 큰 불만사항인데요. 하지만 초점거리가 먼 300mm 이상의 장망원 렌즈의 경우 FM 마운트 렌즈에서 200-600 G 렌즈를 제외한다면 그 어떤 렌즈도 이너줌 방식을 채택하고 있지 않아 피하기 힘든 단점이기도 합니다. 그것을 제외하면 동급 대비 비교적 작은 크기와 무겁지 않은 무게, G마스터 렌즈다운 훌륭한 해상력, 현 시점에도 꽤나 빠른 AF 등 장점이 많은 렌즈입니다. 공연이나 스포츠 촬영에 입문할 때 가장 기본이 되는 초점거리를 가진 렌즈이기도 합니다. 이 렌즈는 비교적 FM 마운트 초창기에 나온 렌즈로 2017년 봄에 출시되었습니다.
최근 출시되는 소니의 리뉴얼된 2세대 렌즈의 1세대 렌즈와의 출시 간격을 생각하면 곧 2세대 렌즈가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최신 제품 대비 준수한 성능을 갖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구입 당시 가격과 2023년 10월 현 시점의 가격 차이가 거의 없거나 경우에 따라서는 더 비싸기도 한데요. 렌즈 제조사의 제품 라인업에서 줌렌즈의 기본이 되는 1635, 2470, 70200에 흔히 말하는 트리니티 렌즈를 제외한다면 가장 기본적인 초점거리에 해당하는 데다 쓰임새가 많아 꾸준히 수요가 있기 때문으로 생각합니다. 제가 100-400 G마스터 렌즈를 처분하지 않은 것도 훌륭한 성능에 더불어 이 렌즈의 범용성과 함께 200-600 G렌즈에 비교한 장단점을 생각하면 대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세 번째는 200-600 G렌즈입니다. 이 렌즈의 압도적인 장점은 바로 200mm에서 600mm에 이르는 넓은 초점거리와 장망원 초점 영역의 렌즈임에도 불구하고 손가락 하나로도 줌밍이 가능한 이너줌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필터 구경 95mm, 길이 약 32cm, 무게 약 2.3kg으로 플레이트나 케이지를 장착한 제 카메라에 마운트할 경우 총 무게가 거의 3kg에 육박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렌즈를 구입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바로 이런 장망원의 초점거리와 줌밍의 편리함 그리고 신속함 때문이었습니다. 반대로 말하면 이 압도적인 크기와 무게가 이 렌즈의 최대 단점입니다. 저는 이 렌즈를 20초 이상 들고 있으면 곧바로 어깨와 팔, 등을 비롯한 신체 이곳저곳에 부담을 느낍니다. 그리고 기존에 사용했던 가방으로는 이 렌즈를 휴대하기가 힘들었는데요. 그 때문에 저는 그만뒀던 웨이트 트레이닝을 다시 시작했고 이 렌즈를 카메라에 마운트 한 채 담을 수 있는 거대한 카메라 백팩을 새로 구입하기도 했습니다. 어떤 단점이 있는지 충분한 설명이 됐으리라 생각합니다. 이 렌즈는 1.4배 텔레컨버터와 결합해 사용하면 280mm부터 840mm에 이르는 초장망원 렌즈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기본적으로 200mm에서 340mm 구간까지는 f5.6을 유지하다가 그 이후 구간은 f6.3으로 고정되는데요. 여기에 1.4배 텔레컨버터를 사용하면 조리개값 f8에서 f9의 렌즈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슈퍼 35 모드를 사용해 1.5배 크롭하면 최대 1260mm의 초점거리 렌즈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이는 야생동물이나 달처럼 아주 먼 거리에 있는 피사체도 크게 찍을 수 있게 해줍니다. 물론 400이나 600 G마스터와 같은 망원 단렌즈에 비교하면 조리개와 해상력에서 큰 차이가 있지만 200만원 남짓의 렌즈에서 얻을 수 있는 것 치고는 꽤나 큰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렌즈의 MTF 차트를 살펴보면 최대 망원 구간에서 약간의 곡선 하락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200-600 G렌즈의 후기를 살펴보면 500에서 600mm 구간의 해상력이 살짝 소프트하다는 의견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사용해본 결과 비구매 요소로 꼽을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해당 초점거리에서 충분히 날카롭고 선명한 사진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2017년에서 2020년 사이에 출시되었던 소니의 고급 렌즈군은 DD-SS의 모터를 탑재했습니다. 200-600 G렌즈와 100-400 G렌즈 모두 해당하는데요. 초음파 모터의 일종으로 50금, 2470GM2나 70200GM2 등 신형 렌즈군에 탑재되는 XD 리니어 모터에는 못 미치지만 실사용에서는 촬영의 불편함을 느끼기 힘들 정도로 훌륭한 속도와 정확성의 AF 성능을 보여줬습니다. 200-600 G렌즈는 조류 사진의 입문용 렌즈로 스포츠와 공연 촬영에도 많이 애용됩니다. 200-600 G렌즈를 70200 G마스터 2 렌즈와 조합해 사용한다면 스포츠, 공연 촬영 등에서 거의 모든 상황에 대처할 수 있어 매우 만족하며 사용하고 있습니다. 공통적으로 제가 사용 중인 3개의 렌즈는 모두 원통형 후드, 흔히 말하는 밥그릇 후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렌즈 후드 끝에는 고무로 마감 처리가 되어 있어 렌즈를 수직으로 세울 수 있는 것도 장점으로 꼽을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가 사용 중인 3개의 렌즈에 대한 저의 생각을 풀어보았습니다. FE 마운트에서 사용 가능한 망원 줌 렌즈에 대해 간단히 알아보시죠. 2023년 10월 현재 소니 네이티브 렌즈군에서 사용 가능한 망원 줌 렌즈는 총 7종입니다. 70-200 F4 G렌즈의 1세대와 2세대, 70-200 f2.8 G마스터의 1세대와 2세대, 70-300 f4.5부터 5.6 G렌즈, 100-400 G마스터 렌즈와 200-600 G렌즈인데요. 각 렌즈의 구매 포인트에 대해 빠르게 짚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70-200 f4 G렌즈 1세대는 70만원대 중고 구입이 가능한 작고 가벼운 렌즈입니다. 이너줌을 채택한 데다 성능도 준수해서 아직 인기가 많습니다. 하지만 출시된 지 9년이나 된 렌즈라서 세월인 만큼 절대적인 성능은 최신 렌즈에 비교해 많이 처집니다. 두 번째, 70-200 f4 G렌즈의 2세대는 최신 렌즈인 만큼 성능에서 아쉬운 점이 없습니다. 구성 렌즈, 해상력, AF 모터, 최단 초점거리 등 극강의 성능을 보여주는데요. 다만 아직 출시된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다소 가격이 높고 그래도 F4로 밝은 조리개는 아니라는 점, 그리고 극단적인 소형화와 아우터줌 방식으로 휴대성이 매우 큰 장점이지만 반대로 망원 촬영 시 렌즈가 돌출되는 점은 단점으로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70-200 f2.8 G마스터 1세대 렌즈입니다. FA-마운트 초기인 2016년에 나왔던 렌즈로 현 시점에서도 해상력만큼은 아쉽지 않은 렌즈입니다. 이너줌과 세월로 인한 가격 하락은 매력적인 구매 요소입니다. 다만 구성 렌즈군의 크기가 크고 무거워 다소 느리게 느껴지는 AF 속도와 약 1.6kg이 넘는 무게는 큰 단점입니다. 역시 1세대 렌즈는 신품 구입을 추천하기는 힘들겠네요. 네 번째는 70-200 f2.8 G마스터 2세대 렌즈입니다. 이 렌즈는 더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촬영 용도에 부합하고 예산만 가져진다면 무조건 추천하는 렌즈입니다. 다섯 번째는 70-300 f4.5부터 5.6 G 렌즈입니다. 이 렌즈는 FE-마운트 네이티브 망원 줌 렌즈 중 유일한 흑통 렌즈입니다. 아우터 줌 방식인데다 조리개 값도 다소 어두워서 비교적 인기가 없었던 렌즈입니다. 하지만 AF와 해상력 모두 훌륭하고 중고가도 저렴해서 100-400 렌즈가 크기와 가격에서 부담스러운 사진가에게 좋은 대안이 될 수 있는 렌즈입니다. 여섯 번째는 100-400 G마스터 렌즈입니다. 장망원의 표준이 되는 렌즈로 풍경, 공연, 스포츠, 꽃 등 정말 다양한 영역과 장르의 사용이 가능한 높은 활용성의 렌즈입니다. 해상력과 AF 면에서 아쉬운 점이 없고 현재에도 수요가 많아 중고 거래도 활발한 편입니다. 현 시점에 신품으로 구매해도 나쁘지 않은 렌즈인데요. 장망원 입문자에게 우선적으로 추천할 수 있는 렌즈입니다. 마지막 일곱 번째 렌즈는 200-600 G 렌즈입니다. 조류, 야외 스포츠, 야외 공연 등을 촬영하기에 최적의 렌즈로 200만원 전후의 신품가 그리고 생각보다 낙폭이 큰 중고가 덕에 진입 장벽이 낮은 렌즈이기도 합니다. 장망원의 넓은 초점거리와 이너줌이 최대 장점이고 생각보다 더 대단한 크기와 무게가 최대 단점입니다. 사용성에선 다소 제한적인 것이 흠이기도 한데요. 아울러 소니 모든 망원 줌 렌즈에는 손떨림 방지 기능인 OSS 기능이 탑재되어 있습니다. 일부 서드파티 렌즈에는 없는 것을 생각하면 확실한 장점입니다. 다음은 서드파티 렌즈군입니다. 크게 탐론과 시그마의 렌즈를 살펴볼 수 있는데요. 초점거리 별로 네이티브 렌즈에 대안이 될 수 있는 렌즈의 라인업을 짧게 살펴보겠습니다. 70-200 영역은 탐론의 70-180 f2.8 렌즈의 1세대와 2세대 렌즈가 있습니다. 네이티브 렌즈의 비교에 3분의 2가 채 되지 않는 가격과 절반도 되지 않은 중고가로 경쟁력이 있어 대안으로 좋은 선택지가 될 수 있습니다. 70-300mm 영역에서는 탐론의 70-300mm f4.5부터 6.3 렌즈가 있습니다. 동급의 소니 렌즈에 비교해 성능상의 큰 이점은 없지만 60만원이 채 되지 않는 가격으로 경쟁력이 있는 렌즈입니다. 망원 렌즈에 입문하는 초심자에게 추천할 만한 렌즈로 볼 수 있겠네요. 100-400과 200-600에 해당하는 장망원에서는 선택지가 조금 더 많습니다. 먼저 100-400 영역에서는 탐론의 50에서 400mm f4.5부터 6.3과 시그마의 100에서 400 f5부터 6.3 컨템포러리 렌즈가 100-400 GM 렌즈의 완전한 대안 렌즈로 볼 수 있습니다. 신품가를 기준으로 탐론의 50-400 렌즈가 약 208만원, 시그마의 100-400 렌즈는 126만원으로 역시 서드파티 렌즈인 만큼 가격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탐론 50-400 렌즈는 고급형 렌즈로 광학 성능에서도 우수한 특성을 보이는 반면 시그마의 100-400 렌즈는 보급형 렌즈로 탐론 렌즈 대비 약간은 아쉬운 광학 성능을 보이고 있습니다. 100-400과 200-600의 중간 초점거리 렌즈에는 탐론의 150부터 500mm f5부터 6.7 렌즈가 있습니다. 탐론의 70-180, 100-400으로 대표되는 보급형 렌즈의 경우 빌드 퀄리티와 최대 망원 해상력에서 약간의 아쉬움을 보입니다. 하지만 탐론의 100-400 그리고 150-500 렌즈의 경우 고급형 렌즈군으로 분류가 가능합니다. 빌드 퀄리티와 해상력에서 아쉬움이 적고 가격 역시 신품 약 170만원으로 경쟁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600mm를 지원하는 망원 줌 렌즈에 가격과 부피가 부담스러운 경우 선택지로 고려할 만합니다. 마지막으로 200에서 600mm의 대안이 되는 시그마의 60에서 600mm f4.5부터 6.3, 150부터 600mm의 f5부터 6.3 렌즈가 있습니다. 150-600의 경우 무게와 부피에서 소니의 200-600 G 렌즈에 비교해 거의 유사하지만 최단 150mm로 조금 더 넓은 촬영이 가능하고 아우터 줌 방식을 채택했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가격은 약 193만원으로 대동소이합니다. 60에서 600mm 렌즈는 훨씬 초점 영역이 넓고 광학 성능이나 빌드 퀄리티에서도 매우 훌륭합니다. 하지만 아우터 줌 방식으로 최대 망원의 경우 경통의 돌출이 매우 길고 가격 역시 335만원으로 부담이 큰 편입니다. 70-200과 200-600을 한 렌즈로 해결할 수 있는 렌즈로 생각할 수 있겠네요. 아울러 탐론과 시그마의 모든 망원 렌즈는 흑통이고 아우터 줌 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탐론의 28-300과 같은 슈퍼 줌 렌즈, 탐론과 삼양의 35-150과 같은 렌즈가 있고 선택은 구매자의 몫이겠죠. 지금까지 제가 사용 중인 3종의 망원 줌 렌즈를 구입하게 된 계기, 3가지 망원 줌 렌즈에 대한 저의 생각,
마지막으로 F2 마운트에서 사용 가능한 렌즈까지 모두 알아보았습니다. 이 영상이 소니 미러리스에 사용할 망원 줌렌즈를 찾는 촬영가 여러분께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상 영상 마치겠습니다. 더 좋은 영상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